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봉건 말기에는 바로 삼각관계, 왕, 평민, 귀족의 이 삼각관계의 계급 대립이 있어왔고 이것이 이제 봉건이 무너지게 되고 봉건이 무너지는 가장 그 드라마틱한 과정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거죠. 이게 프랑스 대혁명 봉건. 자, 영국은 어떻게 무너져? 영국은 타협형. 영국은 의회와 왕이 타협, 다시 말해서 귀족과 왕이 타협. 왜 타협했냐면은, 영국은 청교도 혁명 알죠? 청교도 혁명. 크로멜 알죠? 크로멜. 크로멜이 나폴레옹하고 히틀러 같은 놈이야. 그래서 이 크로멜이 뭐냐면은 공화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본가죠. 자본가와 평민에서 왕정 타도하고 공화국을 세워가지고 총통이 돼. 독재를 하죠. 독재를 하면서 봉건 귀족을 탄압을 해요. 그래서 봉건 귀족이죠. 봉건 귀족. 이 봉건 귀족들은 의회죠. 의회에 봉건 귀족 이렇게 탄압을 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귀족 의회와 왕이 권력을 나눠 가져야 되겠다. 나눠 갖자. 간단히 말하면 히틀러보다는 허수아비 왕이 낫다. 그리고 실권은 의회가 갖자. 이게 영국혁명의 결과예요. 영국혁명도 프랑스 대혁명처럼 청교도혁명의 왕을 죽이죠? 영국혁명에서 왕을 죽여. 그래서 왕을 사형시켜요. 영국도 왕을 사형. 이게 1848년에 청교도혁명 때 그렇게 1648년. 이미 1648년이니까 약 150년, 프랑스보다 150년 더 부르주아 혁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왕을 사형을 하고 공화국을 했는데 공화국을 하니까 총통이 나타난 거야, 히틀러가. 그러니까 귀족들이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우리 귀족하고 왕하고 권력을 나눠 갖자. 그래서 명예혁명이라는 거야, 명예혁명. 청교도혁명은 왕을 죽였는데 명예혁명은 왕을 허수아비로, 그리고 의회가 실권을 갖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르주아 혁명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프랑스도 부르주아 혁명인데 프랑스 대혁명은 부르주아와 평민들이 협력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계급연합. 그러잖아요. 빈민들이 협력하잖아. 근데 영국의 명예혁명은 그게 아니라 부르주아와 귀족이 협력한 거예요. 민중들이 참여하지 않았어. 혁명의 주체에서 민중이 빠졌어. 프랑스 대혁명은 바로 평민과 부르주아들이 협력한 거고, 명예혁명은 귀족과 부르주아 혁명. 그래서 우리가 혁명론을 할 때 영국 혁명론을 안 배우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을 배운 거 뭐냐면 민중혁명이기 때문에. 영국 혁명은 민중혁명이 아니야. 시민혁명이야. 부르주아 혁명이야. 그래서 영국의 봉건제는, 그죠? 영국의 봉건제는 부르주아 중심으로 폐지가 된 거고, 프랑스의 대혁명은 폭력적이죠? 폭력적으로 폐지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유럽에서 그 봉건제가 무너지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 다르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런 형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영주들이 도시로 가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고, 또 십자군 원정 이후에는 동방무역이 되면서 원거리 상업
상인 부르주아가 발달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게 되는데, 도시의 자치권, 도시자치권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으로부터 돈을 주고 자치권을 사. 도망가죠. 농노들이 도시로 도망. 그러니까 영주가 어때? 영주가 농노를 잡으러 가죠? 농노를 잡으러 가. 잡으러 가니까 어때?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의 상공인들은 어때? 노동자가 필요하죠. 즉 농노가 필요해. 도망간 농노를 노동자로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왕에게 돈을 주는 거야. 돈을 주고 영주가 우리 도시의 농노들을 다시 잡아가지 못하게끔, 그죠? 농노를 체포 못하게끔 해달라고 왕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세금을 받고 그 도시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자치권은 왕으로부터 샀다. 이게 첫 번째가 왕으로 산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옛날에 그 교황이 힘이 셌죠. 교황이 힘이 있어서 교황으로부터 그 보호를 받았어. 그죠? 당연히 성금을 많이 주겠죠. 성금을 많이 준 거예요. 교황으로부터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 교황으로부터 받은 거는, 이 도시를 왕으로 산 거는, 자, 도시로 왕으로 산 거는 왕으로 샀으니까 왕의 지배가 있겠죠. 영주의 지배가 왕인데, 이거 교황으로부터 산 게 이게 재밌어. 교황으로 샀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의 권력이 그 붕괴됐죠? 무주공산이 돼요. 무주공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권력이 붕괴돼가지고 왕이 이 도시를 점령하려고 그래. 도시를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 교황한테 준 건데 우리 교황님이 힘이 없다 하더라도 아직도 살아계신데 바티칸에 있는데 니네가 점령하는 거는 그거는 예의가 아니잖아.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상인들은 어때? 교회에게 돈을 주는 거야. 돈을 주고, 교황님, 저희가 돈 줄 테니까 왕이 우리 도시에 간섭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도시의 상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도시를 선언하는 거야. 이 도시를, 이거는 교황의 도시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래서 왕권이 못 가게, 왕이 접근을 못 하게. 근데 이미 교회는 실권이 없어. 형식적으로 교황의 도시고 실권이 없어. 그래서 도시에서 자치를 하게 돼. 주로 도시에 돈 많은 놈이죠. 부르주아들이 자치하겠죠. 부르주아들이 자치를, 시민자치예요. 상공인들이. 그래서 도시공화국이 생기는 거야. 도시공화국. 가장 유명한 도시공화국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공화국. 얘기해봐.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그죠? 영어로 말하면 베네치아. 이런 데 다 그런 거야. 베니스. 이렇게 돼서 도시공화국이 생겨. 도시공화국.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공화국이 제네바예요. 그래서 제네바는 추기경, 교황의 직속 아래에 있고 추기경의 지배를 받는 도시야. 근데 실제로 카톨릭의 세력이 줄어들면서 형식적으로 추기경의 지배를 받아요.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부르주아들이 자치를 해요. 그래서 왕이 이 제네바를 점령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때마다 로마의 교황청에 나서가지고, 야, 형식적으로는 우리 건데 니네가 그러면 되겠어? 라는 거죠. 그 대신 도시에서는 이 교황한테 돈을 줬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 그죠? 이 자치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도시들이 생긴다.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한겨남 동지 읽어봅시다. 이거. 베니스, 피렌체, 밀라노, 제네바 등은 13세기 말에 대략 10만 명의 주민을, 파리는 20만 명, 런던은 5만 명의 주민을 수용하였다. 생산의 기본 단위는 중류, 농민, 보유지의 노동력보다 더 크지 않은 노동력을 갖춘 장인 작업장이었다. 소매업의 기본 단위는 한두 명의 개인들에 의해 운영되었던 소상인의 상점 또는 시장, 노점이었다. 부유한 도매 상인들의 상점 정도 되어야 수십 명의 노동력을 소유했다.
많은 부양 인구의 집중은 단지 특권 상인들의 혈족과 같은 가문드르 집안에서나 있었다. 상인 부르주아가 농민의 소기족을 제압하고 어느 정도 국지적 패권을 획득할 만큼 그 세력이 강했던 이탈리아에서조차 자본주의의 부분적 승리를 가정해서는 안 된다. 상인 자본가들과 봉건적 이해관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제휴였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베니스가 어디에 지금? 이탈리아 쪽이죠? 피렌체도 이탈리아 아니야? 밀라노도 이탈리아 아니야? 스위스는 이탈리아. 제네바 쪽이고. 그죠? 네. 이런 데는 자치도시야, 자치도시. 10만 명. 왜 자치도시예요? 중앙집권 국가가 없어. 이탈리아는 중앙집권 국가가 없었죠. 여러분, 왜 이탈리아가 통일이 늦게 됐을까요? 이탈리아 통일이 늦었다. 통일이 늦어진 이유, 왜 그랬을까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로마에 뭐가 있어요? 교황청이 있어, 교황이 있어, 교황. 그래서 이탈리아는 누가 주인이야? 교황이 주인이야. 그런데 어때? 교황이 중세 말기 때 교황이 실권이 없죠? 실권이 없어. 그래서 중앙주권이 실패해. 근데 어떻게 됐어?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침공할 수 있었을까 없을까요? 다 혼란 상태니까 원래는 다른 나라들이 침공할 수 있었잖아. 다른 나라들이 형식적인 교황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무슨 말하면 교황의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침공하냐? 교황의 나라를 침공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교황의 실권은 로마에 국한되어 있었고 이탈리아 전체는 사실은 이제 그 왕이 없는, 그죠? 이러한 혼란의 도시야. 혼란 상태에 있었는데 인근 국가들이 침공을 안 한 이유는 뭐 때문에 안 했다? 교황의 나라이기 때문에 존중해 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통일이 늦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치도시가 다 이탈리아죠? 베니스, 피렌체, 밀라노 다 이탈리아야.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자치도시가 발전한 거고, 프랑스, 파리와 런던은 중앙집권 국가죠? 수도. 그래서 도시가 발전. 도시의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파리와 런던은 왕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했겠죠? 이러한 자치도시에서는 도시의 귀족과 상공인의 연합정권이에요. 연합정권이 일반적인데, 근데 특히 제네바는 상공인들이 교회의 형식적인 면에서 이 상공인들의 시민정권이, 공화국. 이런 데는 귀족, 베니스, 피렌체는 귀족정인데, 제네바는 공화국.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후기 도시는 뭐가 있냐면, 종교개혁은 교황에 반대하죠. 카톨릭에 반대하잖아, 교황에 반대하는 신교 아니야, 신교. 칼빈. 네덜란드 수도가 뭐 어디지? 암스테르담인가? 그래서 칼빈교. 이렇게 되는데, 바로 신교도의 도시들. 이것도, 도시공화국이 생겨요. 자치권을 행사해서. 이 자치권은 무장이죠? 신교도들의 무장, 종교전쟁으로 자치권을 행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는 왕권, 도시 국가는 자본가와 부르주아의 연합정권,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거까지만 읽고 끝내죠. 박건영 선수 이거 한번 봅시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의 부르주아 지배자들은 북유럽 도시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인들이 하고 있었던 식량 공급과 화폐 제도를 유럽 공권적 지배자들과 귀족들 전체를 위해 수행하였다. 위기에 처한 봉건제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점점 휩쓸려 들어가자 지배자들은 상인, 은행과 고리 대금업자들이 제공하는
현금을 더욱더 필요로 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고리 대금업자들과 귀족 채무자들은 서로에게 의존하며 또 서로를 필요로 했다. 특권층이 주로 12, 13세기에 다양한 수준의 정적 자치와 상업적 특권을 획득했던 것은 사실이다. 도시민이 화폐를 가진 강력한 사회적 세력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급자족의 자원경제의 기초를 둔 봉건제는 붕괴되어 갔다. 또한 종교개혁, 르네상스처럼 근대 유럽의 새로운 운동은 바로 이 같은 새로운 희회 성장과 더불어 달아났다. 왜 화폐? 그죠? 쌀보다 왜 돈이냐 이거야.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생산력의 발전, 그죠?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공산품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산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소비재죠? 소비재 중에 공산품의 비율이 높아져. 공산품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산품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화폐가. 그러잖아. 농산품은 물물 교환을 할 수 있지. 농산물은 물물 교환으로도 할 수 있잖아. 물물 교환, 그죠? 물물 교환으로도 획득할 수가 있는데, 이 공산품의 특징은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은 종류예요. 이것들을 살려면 돈이 필요해, 돈. 돈. 그래서 돈이 중요해. 그래서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상품이죠. 상품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이 물물 교환이 어려워지는 거야. 물물 교환이 어려워지고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는 것, 공통적인 것, 바로 돈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생산과 상업이 대규모화되죠. 대규모화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대규모화되는 돈이죠. 돈. 이 돈을 어디? 도시에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 아까 말한 도시죠. 특히 자치도시에 이 도시애들은 바로 돈, 금융, 상인, 은행가, 고리대금업, 현금 이게 도시에 밀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는 이제 어떤 곳이 되냐면 귀족, 그다음에 상공인, 그다음에 돈을 가지고 있는 화주, 물주, 그죠? 금융, 은행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들이 지배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는 노동자, 그죠? 그 다음에 그 상점, 이런 사람들이 하층 계급이 되면서 도시가 생기면서 오늘날 부르주아의 도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자본가와 노동자가 어떻게 생겨나는 거 다음 시간에 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했고, 자, 이거 다 일단 풀어줄 테니까, 이양동도 풀고, 이창률 동지도 풀고, 자, 하고 싶거나 질문 1분 이내로 하시면 돼. 먼저 오프상에 있는 사람 2분. 자, 양규수 동지도 왔어요. 질문. 박건영 동지나 양규수 동지. 우리나라는 공건 제국이 어떻게 한 거든 우리 나라마다 틀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궁금해서. 우리나라 조선말이죠. 조선말, 그죠? 조선말에 상업이 발전하죠. 상업이 발전을 해서 원래대로 한다면은 그 양반 지주죠. 지주죠에서 이 상공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 시기, 이 과도기에 일본의 침공을 받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침공이 없었다면 자본주의가 없었겠냐? 그렇죠? 일본의 침공이 없었더라도
자본주의는 왔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도래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식민사관들은 뭐라 그러냐면 식민사관들은 일본 때문에 그죠? 일본 식민지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도입해서 그래서 조선이 식민지 때 발전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미 그 우리 조선 제일 많은 게 뭐가 있어요? 보부상 아시죠? 보부상 얘기 많이 들었죠? 보부상이잖아. 이 보부상 그죠? 이 보부상들이 보부상들이 그 연합이죠. 연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경쟁을 통해가면서 대상인 그죠? 그렇게 돼서 발전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일본 식민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발전을 못한 거죠. 가보면 실제적으로 경험에서의 농민군 그다음에 우금치까지 여기서 약간 이렇게 많은 신분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이제 다시 어떤 기본적 지배 질서를 조금 완전 변형을 그대로 있을 수 없었겠죠. 그렇죠. 정부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또 판관들이나 아니면은 그다음 거기서 지배자적인 지주들에 대해서 그것은 좀 큰 사건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양반이라는 단상에 대해서 지금도? 이거는 뭔가 지금 너무 뭉개. 단상 같은. 야, 피가 날 그래서 가보경장 동학이죠. 우리가 동학이라는 말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지? 이제는 동학은 뭐 특정 종교니까. 농민은요? 농민은요? 그래서 꼭 반드시 동학만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 사람 동학은 이거죠. 양반 그죠? 양반의 특권이잖아, 그죠? 양반의 특권에 저항을 하죠, 그죠? 이렇게 저항하고 그다음 외세에 저항하잖아, 일본에 저항하고. 그런데 왕권에는 저항하는 건 아니죠? 그때부터 실제로 광물하고 싸웠으면 그것도 그런 건 있었죠, 사실. 왕권에 저항하는 수준은 못했어. 광물하고 싸웠다면 왕권에. 그거는 이제 광군하고 싸운 거는 일본이 광군을 내세워가지고 동학을 했다는 거고, 이 동학의 저거는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잘못된 양반들, 잘못된 양반과 일본 때문에 우리의 왕이 제대로 정치를 못한다. 그래서 바로 이 잘못된 양반을 쫓아내고 일본 놈을 쫓아내서 조선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이게 쉽게 말하면 공화국 사상이 아니었다는 거야. 동학이 공화국이었단 말 들어봤어요? 왕을 죽이자. 그런 말 없잖아. 근데 그런 말 없어도 광부가 실제적으로 그때서 그래가지고 전속으로 입성을 했고 집강서가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말해 그래서 왕을 지키자는 거야. 동학은. 제가 말했던 것들은 근데 왜 했냐면은 그런 주장은 아니긴. 왕을 지키자는 건데 광군하고 싸운 이유는 일본군이 이제 지배하고 있었잖아. 그죠? 일본이 조선을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일본이 조선의 광군에게, 그죠? 광군이 진압하게 강요를 한 거야. 진압을 강요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광군이 진압에 실패하니까 일본군이 진압한 거잖아, 결국은 동학을. 그래, 안 그래요? 제일 먼저, 고부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광군까지 해가지고, 황토현이 거기서 농민군이 이겼어가지고 전성에서 입성을 한 게 1차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약간 이렇게 탐마돌 때문에. 그렇지. 그랬던 거에 그래서 집강서가 설치돼 거기서 화약이 성립돼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화해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다시 2차 공기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과거외란이 일어나면서, 과거외란이 실제적으로 한양에서 일본 놈들이 이제 난을 일으켰던 거였었고, 결국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농민분들도 또 그 당시 이제 공개하면서 우금치로 제가 이렇게. 그래서 동학의 특징은 세 가지야. 영국하고 다른 게 동학은 민중이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지배계급이죠. 귀족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외세 일본이 있는 거야. 이 삼각관계야. 이 삼각관계인데, 복잡하죠. 그래서 지배계급도 이렇게 했는데, 이 민중은
귀족 양반을 타도하려고 그러고 양반의 특권을 타도하려고 했지만 왕을 타도하려고 하진 않았어. 그래서 이 민중은 귀족과 1번이죠? 귀족과 1번을 타도하려고 그랬고 왕을 지키려고 그랬어. 하나가 다주화를 이야기했었지. 그렇지. 뭐 조선을 기업자 그런 건 안. 그렇지. 그런 이런 권력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또 없어요? 없으면 우리 저기 함계남 동지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 공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방영환 열사 투쟁을 같이 했던 그 한성영 동지가 나갔다 왜?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